자, 또 보시죠. 이제 저희는 오늘 이른바 홍준표의 양아들로 불렸던 최아무개 씨와 그의 친구 박아무개 씨 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취재 집중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 최 씨, 홍준표의 양아들로 불리는 그 최 씨가 국힘당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홍준표에게 전달을 했고 그걸 갖고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 그 최 씨가 대구시 산하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지난해에 사실 또 그냥 사표내가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홍준표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내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쏙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의 해명들을 검증하는 기간들을 한 달여 가졌는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최 씨가 홍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 캠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인 척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아주 깊숙한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와 증언들을 오늘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거는 우리 김성진 기자가 홍준표 씨가 방금 아까 보신 기사와 관련돼서 홍준표 씨가 SNS, 특히 페이스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10월 달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양아들이라는 그 빨간색 박스를 보시죠. 양아들이라고 말하는 최아무개 씨, 최모 씨는 같은 마산 출신인 명태균 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 내용을 같은 해 12월에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홍준표 씨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고요. 자, 이 주장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검증을 했고 거짓말인 거를 저희가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씨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업체 그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그죠? 돈을 이제 누가 냈는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돈이 사실은 누구의 부탁으로 지급이 된 거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홍준표의 양아들로 불리는 그 최 씨가 박 씨를 동원해서 친구인 박 씨를 동원해서 돈을 입금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증거도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 이분들이 동시에 대구시 산하 기관에 이제 특혜 채용이 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내용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나중에 복당을 하잖아요. 2022년 2021년이죠.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치르죠. 2021년에 복당하고 나서 홍준표 아들이, 친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감사하다. 덕분에 복당했다. 뭐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달에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있고 저희도 이 메시지 확인했죠. 사실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팩트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저희가 이 홍준표 취재를 좀 제법 오래 했어요. 오늘 공개를 합니다만 사실 지난달에 강진구 기자께서 직접 그 전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 강진구 기자의 통화 잠시 후에 녹취 들려드리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 최 씨, 그러니까 최 씨가 사실은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작년까지. 이렇게 인정을 했죠, 강진구 기자님. 홍준표 아들하고 내가 같은 고등학교 다닌 건 맞다. 강남의 파라군에.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에게 이제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를 내가 설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홍준표 복당을 위해 역할한 거는 사실은 있다. 그건 사실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진구 기자께서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관련한 의혹도 질문을 했는데 이분의 이제 대답은
되게 애매했었어요. 홍준표가 대구시장 선거 나갔는데 대구는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다. 뭔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슬쩍 이렇게 빠져나가요. 대답에서. 그리고 홍준표 선거를 도왔다면 내가 이후 홍준표랑 뭘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강진구 기자의 질문을 좀 요리조리 좀 피해 갔는데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오늘 입증을 해드릴 겁니다. 예, 대구시장 선거 나가면 공천 받으면 당선된 건 맞죠. 근데 공천을 어떻게 받아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대구는 출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 받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죠. 예선 통과부터 해야죠. 경선에서 피가 터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피 터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데 어쨌든 강진구 기자가 얼마나 예리한 기자인지 잘 모르고 네, 이 최모 씨가 어쨌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통화를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 녹취부터 먼저 듣고 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시민언론 그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그 명태균 씨 쪽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뭐 사실 좀 확인 좀 부탁하려고 전화 좀 했는데 예. 그 일단 그 홍준표 아니죠 명태균 씨하고 같은 아파트 이제 사셨던 건 맞죠? 창원에. 그런 걸 제가 왜 확인해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인 것만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과연 네.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볼 때는 저 관련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진실성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하나도 같아요. 없어요. 예. 홍준표 그 아드님하고도 저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 홍준표 네. 그 대구시 대외 협력 사무소로 가서 일하게 된 거는 홍준표 지사가 발탁을 한 건가요, 그냥? 아니요. 그것도 딴 루트를 통해서 제가 네. 뭐 지원했고 네. 그쪽에서 평가했고 뭐 저 말고도 후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내부 모르죠. 제가 듣기론 그랬는데 네. 그 평가를 하는 위원이거나 뭐 관련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전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결국 저 명태균 씨가 뭐 자기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이제 근데 기자님 그 좀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 네. 제일 어이가 없는 게 홍 시장님 대구시장 나갔잖아요. 예. 거기는 우리 당이 공천받으면 무조건 되는 데인데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경선 과정에서 뭐 도움을 줬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전 하여튼 지금 네.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네. 홍준표 시장 그 선거운동 같은 거 도와주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때도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 해가면서 네. 할지 말지 그 다 의논하고 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전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네. 그때 난 논의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기자님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홍준표를 뭘 했으면 내 네. 다음 행보는 홍준표랑 뭘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명태균이랑 김영선 의원실에 가는데요? 네. 그 납치 말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기자님들 똑똑하셔가지고 아실 수 네. 있을 텐데 네네. 왜 이렇게 확인하시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가 기자님이랑 저랑 같이 했으면 다음에 기자님이랑 저랑 같이 해야지 딴 사람이랑 뭘 같이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예, 네. 참.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께서 이제 조용히 그냥, 네, 그냥 듣고 계신 것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부러 이제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록을 한 거고. 기준점을 잡는 거죠, 우리가. 네. 저희는 이제 저분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또 다 납득을 하고 있구나. 네. 더 이상 치지 않겠구나. 생각하셨을 수 있겠으나, 저희는 이제 저 녹취를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하고 저 말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저희가 한 달 동안 해온 겁니다. 예. 자, 오늘 저분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는지. 근데 몇 가지는 일단 사실 확인을 했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도 좀 근데 털어놨어요. 명태균 씨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건 결국 인정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홍준표 아들하고 강남 8학군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지난 선거 때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뭔가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예. 것도까지도
인정을 했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당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이제 설득을 했다. 요런 내용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통화 녹취가 맞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명태균 씨와 홍준표의 어떤 그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을 저분이 엉겁게를 털어놓아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홍준표 그 시장을 이제 그 복당하고 네. 난 뒤에 네. 그 이제 홍준표 그 시장 아드님이 네. 그 명태균 씨한테 이제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이제 홍 시장도 이제 뭐 그냥 명태균한테 속아서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뭐 정확히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부탁드리면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네. 홍 시장님 쪽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저한테 계속 처음엔 부탁, 네. 나중엔 협박했어요. 여기 나 할 때 도움 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냐. 아하. 기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들이 전화한 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네. 하도 명태균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부탁했어. 네. 통화해서 복당 과정에서 그래도 역할하려고 노력한 건 있으니 네. 판단해서 도움 줬다고 생각하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만 해라. 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데 그렇게 원수지어서 지를 게 뭐 있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 게 네. 그 양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가서 영부인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홍 시장이랑 사이 틀어질 텐데 네. 그걸 어떡하려 그러냐. 그 네. 얘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난 명태균 씨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그 네. 문자가 어떻게 좀 왔는지 부분들을 네. 그거는 진짜 고마워서 보낸 게 아니고 그때 저희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 네. 제가 증인으로 한 두세 명 세울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나한테 좀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왜냐면 그런 연락이 안 됐어요. 홍 시장님이랑 연락이 안 됐기 연락이 안 때문에. 됐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 시장 쪽이랑 연결이 될 만한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홍 시장님 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야 되는 네. 거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무시하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달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제 뭐 김건희 씨하고는 좀 가깝고 혹시나 이제 그쪽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하죠. 예. 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거기랑 사이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알아서 술술 다 자백하시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통화에서 제가 이분하고 뭐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네. 첫 번째 통화인데 너무 많은 걸 주문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분이 좀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네. 댓글에 누가 그 영업 비밀 알려주시 말랬어요라고 했는데 음식점도 비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그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저 안에는 이제 거짓말과 진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태균 씨와 그 홍준표 관계에 대해서 복당을 위해 노력한 건 맞다 명태균이 그거로는 본인이 엉겁결에 좀 대답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대통령 부부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걸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걸 의식해서 결국 명태균 씨에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네. 홍준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저 봤을 때 명태균이 뭔가 그 감사의 인사를 좀 받을 일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태균 대통령 권력하고 통하는 명태균 씨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예. 자, 대화를 기초로 해서 저번에 이제 그 홍준표 양아들로 불렸던 그 최 씨의 말에 이제 진실성을 저희는 검증을 해봤던 건데,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죠. 홍준표 씨는 이제 그 명태균의 여론조사 활용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최 씨가 조사한 그 PNR 조사로 실제로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복당을 하는 어떤 자료로 실제로 활용한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네. 5월 8일 날에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유명한 PNR, 피플레터 리서치, 그리고 그동안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홍준표 복당 여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상대로
65%가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5월 9일 날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일면으로 공표가 되고 그날 그 다음 날 홍준표 씨가 복당 선언을 한 뒤에 5월 10일 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유명한 TV 홍카콜라의 영상으로 이렇게 띄운 것을 저희가 아까 하면 요것이 바로 TV 홍카콜라에 올라온 그렇습니다. 그 글이군요. 예, 여론조사를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해놓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활용하신 뭐저 정도면 사실 고맙다고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 이유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복당 사건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2020년 4.15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등등 수도권 험지 출마라고 중진들에게 압박을 하는데 홍준표 씨가 개기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 탈당을 합니다. 결국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고 대구로 나가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총선에서는 당선으로 그렇습니다. 선거 올라갔었죠. 수성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을 되는데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악연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1년 가까이 플랜이 틀어집니다. 이게 왜 두 분이 악연이냐면 짧게 설명하면 93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김종인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 그때 수사검사가 홍준표 씨. 그때부터 그래서 악연이 아주 깊은 분이 온 바람에 1년간 멀어졌고 이제 4월 7일,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2021년 4.7 재보궐에서 당선된 뒤에 바로 다음날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거든요. 이제 때가 왔다. 내가 돌아올 때가 왔다 하면서 띄웠던 그 여론이 방금 보신 이 여론. 이거에 힘입어서 홍준표 씨가 약 한 달 만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바로 돌아옵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그 홍준표 시장한테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 이렇게 열받았던 게 이해가 됩니다. 네.